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할 만큼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한 힘의 그러한 지배의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 나라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탄을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건지셔서 그들도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2절에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손을 향하여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투는 저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심으로써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무력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치른 전쟁이 바로 아이성 전투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전리품을 숨긴 아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긴 죄로 인하여서 자식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이 멈추었던 기브온 전투 등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다른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다른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적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군사적 기술이나 그러한 전투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가 아니라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무엇이죠? 바로 6.25 전쟁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이 2010년에 자신의 블로그에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한 뒤에 적은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빗속을 뚫고 묘역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17세의 나이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운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 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이 글을 읽으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17세의 나이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운트를 비롯하여서 16개국 출신 유엔국 참전 용사들이 왜 그 젊은 나이에, 그것도 자신의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저와 누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를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희 집 막내도 아는 사실인데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은 공부를 했던 그 재판관이 왜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북한 공산당 아닙니까? 그런데 문형배 재판관은 마치 유엔군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까?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 공산당 김일성이 계획을 하고 소련의 스탈린이 승인하고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이 지원하여서 일어난 북한이 불법적으로 남침하여 일으킨 그러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기 위하여서 종북 세력들은 6.25 전쟁을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난 내전이며 미국에 의하여 일어난 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당시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던 비밀 문서들이 공개되었는데요. 그 문서에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승인과 지원을 받아서 남침을 계획했다라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을 절대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6.25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한국 전쟁이라고 말하죠?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은 누가 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그 책임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라고 할 때에 6.25 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 북한의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한국에서 일어난 내란의 그러한 전쟁으로 희석시키기 위하여서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전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국 전쟁이 아니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일어난 6.25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북한 공산당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시작으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3년 1개월 하고도 2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은 어디까지나 전투 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휴전 상태이지 전쟁이 끝난 종전 상태가 아닙니다. 북한 공산당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로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서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게 하기 위하여서 거짓 선동과 내란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 통수권자가 국가 권력의 1순위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나라를 봤습니까? 내란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내란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자 모든 권력의 1순위인 그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킨다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이후에서 나오듯이 이 계엄은 자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이 이 비상계엄의 이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분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친구 김정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근숙 작가가 2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탈북민들을 인터뷰하여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김정은을 예의 바른 개혁자, 김정은은 독재자가 아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미화할 뿐만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의혹을 빚고 있는 책이 바로 내 친구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 김정은이라는 책을 유해 간행물로 신고하였지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문제없는 도서로 판단하였고 현재는 교보문고를 비롯한 전국 서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도가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친구 김정은과 같은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북한 김정은에 대하여서 호감을 갖게 함으로써 결국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만들고 공산주의 체제야말로 이상적인 국가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2030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많은 2030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목소리를 내지만은 우리 70대, 우리 80대 어르신들이 가지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간절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6.25라는 이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분들은 이 6.25 전쟁의 참상을 겪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우리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기에 이 추운 날씨에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아스팔트로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는 부산역에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한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또 이런 집회 부산에서 언제 하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회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저희 세이브 코리아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이 부산역에서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나와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추워도 나와야지. 내 살이 찢어지고 동상이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자식들 내가 지켜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6.25 전쟁을 겪으신 70대, 80대 어르신분들이 지금까지 종북주의자들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다면 이분들이 앞으로 빠르면 10년, 길게는 20년 안에 모두 돌아가실 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과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뿐만 아니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 여의도에서 열리는 집회 등 수많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모여서 함께 외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어제 대구역에는 정말 개미 한 마리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에서 세이브 코리아가 열립니다. 광주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될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떤 헌신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 막내딸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로 꿈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소추, 불법 영장 발부, 불법 체포시도, 불법 구속, 불법 기소,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소속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막내딸이 자신이 정의로운 판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꿈을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고 집에서 정판사님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그 꿈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꿈인 것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이 정말 강성할 때는 우리가 우리 개인의 꿈을 꿀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세계의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 저는 정의로운 판사가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도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신뢰하는 검찰과 경찰도 나올 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꿈을 가진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2017년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고 치켜세우고 한국을 소국, 작은 나라라고 지칭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은 어떠한 뜻입니까? 큰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비록 중국보다 땅은 작지만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한, 큰 나라, 대한민국, 큰 나라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종죽 세력들에 의하여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싸움은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과 반 대한민국의 싸움인 것입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입법 독재, 언론 탄압, 국민 카톡 검열, 이런 것이 어떻게 민주가 될 수 있습니까? 국민의 힘에게 있어서 국민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탄핵 반대, 국민의 힘에서 또한 그것을 동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 힘에는 국민이 없는 이러한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과 반 대한민국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꿈을 가지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꿈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 큰 사람, 이러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